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곰피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 12월에 출제된 ITQ 엑셀 A0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누적 참여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위까지 구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4위부터는 공백으로 나타나시오. 자, if와 랭크.eq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예요. 자, 랭크.eq 함수만으로 우리 순위를 구해라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자, 이렇게 if와 랭크.eq 함수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1위에서 3위까지 순위를 구하고 나머지는 그냥 빈 셀로 표시를 해라 하는 문제도 종종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이지요. 자, 일단 if 함수의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if, 자,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값을 구해주는 함수. 자, if 조건을 만족하면 참값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을 넣어라. 자, 요게 if 함수의 공식이에요. 지금은 조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 if 함수가 하나만 들어가지요. 자, 이 if 함수의 조건은 뭐가 되냐면 누적 참여 인원수의 내림차순이 1위에서 3위라면, 그쵸? 그러면 그 말은 즉슨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게 조건이 되겠고, 자, 참값은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냥 순위값, 랭크.eq로 구해지는 그 순위값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빈셋, 공백으로 큰 따옴표 2개 넣어서 공백으로 나타내라. 자, 이 조건과 참에는 랭크.eq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랭크.eq 함수, 순위를 구하는 함수. 자, 내 점수가, 자, 여기서는 내 누적 참여 인원이죠. 내 누적 참여 인원이 전체 누적 참여 인원 범위 중에 몇 등이냐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일단 요 첫 번째 행으로 보자면 요 첫 번째 있는 누적 참여 인원이 HA5가 HA5에서 HA12 중에 몇 등이냐. 자, 그럼 요 전체 범위는 반드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의 5셀을 선택하시고, 자, if 함수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equal if. 자, 만약에, 자, 조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적 참여 인원 내림차순 순위가 1, 2, 3이라면, 즉,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랭크.eq가, 자, 요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네 줄에 있는 누적 참여 인원. 얘가 쉼표. 누적 참여 인원 전체 범위 중에 얘가요.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서 블록이 안 잡힐 때는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렇죠? H의 5가 H의 5에서 H의 12 이 범위 중에 몇 등이냐예요. 자, 그럼 얘를 이따가 끌어내리면 H의 5가 H의 6, H의 7, H의 8로 바뀔 거고, 자, 뒤에 있는 H의 5부터 H의 12가 H의 6에서 H의 13, H의 7에서 H의 14로 상대 참조로 늘어날 거예요. 자, 요 앞에 있는 건 상대 참조로 이렇게 H의 6, H의 7로 늘어나는 거 맞지만 뒤에 있는 애들은 고정돼야 되죠. 절대 참조. 우리 키보드에 F4키를 한번 누르셔서 자, 이렇게 달러를 표시하시고 자, 이 랭크.eq 함수가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자, 랭크.eq 함수는 끝났지만 if 함수로 보자면 지금 조건이 아직 안 끝났어요. 왜요? 자, 랭크.eq 함수로 구한 이 순위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라는 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1, 2, 3이라면 이라는 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작거나 같다.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1, 2, 3이라면 자, 조건이 끝났어요. 자, 쉼표. 자, 참값은 뭐예요? 그냥 그 순위값을
1, 2, 3이라는 그 순위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 랭크.eq부터 랭크.eq의 가로 닫는 것까지 블록 잡으셔서 컨트롤 C. 자, 뒤에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자, 참값은 순위값을 그대로 냅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쉼표, 큰 따옴표 2개, 빈 셀을 넣어라. 자,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세요. 자, 만약에 랭크.eq로 구한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 순위값을 나타내고 참값을 나타내고, 자, 그렇지 않으면 빈셀, 거짓값을 나타내시오. 자, 끝났죠? 자, 엔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빈셀로 나타났네요. 자, 선택하시고 채우기 핸들에서 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쭉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자,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순위가 1, 2, 3위인 것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빈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장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실험실, 2면 강당, 3이면 강의실로 구하래요. 자, choose,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라. 자, 일단 choose 함수는요, 어떤 함수예요? 자, 앞에 번호가 있어요. 위치 번호. 번호에 따라서 번호가 1이면, 자, 우리 값 1을, 그쵸? 값 1을 나타내고, 만약에 그 번호가 2면 두 번째 내가 입력해준 값 2를 입력하고, 3이면 값 3을 입력하고, 땡땡땡땡 값 4, 값 5 이렇게 쭉쭉쭉쭉 입력해주는, 그쵸? 이 숫자에 따라서 앞에 숫자가 1이고 일요일, 월요일, 자, 더 쓸 수 있지만, 자, 요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면 요 앞에 있는 요게 첫 번째 있으니까 1 값이 일요일이니까 2를 나타내고, 이 앞에 있는 숫자가 2면 월요일을 나타내고, 3이면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값을 나타내고, 요게 choose 함수란 소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choose 함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1이면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앞에 있는 번호를 여기에 있는 얘를 이용해서 코드의 두 번째 한 자리의 숫자가 1이면 실험실, 2면 강당, 3이면 강의실로 구하라고. 중간에 있는 이거를 기준으로 번호로 요 앞에 있는 이 추주의 번호가 코드의 두 번째의 한 글자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중간에 있는 문자열을 추출해주는 mid 함수를 이용해서, 자, mid는 중간에 있는, 자,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그 셀에서, 자, 몇 번째에 있어요. 몇 번째에 있는 위치에 있는 글자의 개수만큼 추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B의 5셀, 셀은 B의 5셀에서 위치는 두 번째 위치에서 2에서 몇 개 글자만큼 글자 수요. 얘는 글자 몇 개의 글자 수만큼 하나의 글자 수만큼 추출을 해줘야 된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의 5셀 선택하시고 equal choose 부터 들어가야죠. 자, 추주하고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번호가 그냥 1, 2, 3, 4,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번호가 없어요. 자, 요 왼쪽에 있는 두 번째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야 되니까, 자, 요 번호는 m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mid 가로 열고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한다. 자, 네 줄에 있는 요 코드에 B의 5셀에 쉼표. 자, 몇 번째 위치 중에 두 번째 위치 중에 쉼표 몇 글자? 한 글자. 자, mid 함수는 끝났어요. 셀, 위치, 글자 수 끝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mid 함수는 끝났지만 choose 함수로 보자면 얘가 바로 뭐예요? 번호예요, 번호. 그쵸? 얘가 번호잖아요, 번호. 그러면 쉼표 해야죠. 자, 쉼표하고 얘가 만약에 1이면 뭐라고요? 실험실. 큰 따옴표 하시고 실험실. 문자열이니까 쉼표
두 번째 값은 큰 따옴표 강당. 세 번째 값은 강의실. 자, 가로를 닫아주세요. 자, 추주. 요 앞에 있는 요 번호에 따라서 요 번호가 1이면 실험실, 2면 강당, 3이면 강의실로 나타내라. 자, 엔터. 자, 첫 번째는 강당이죠. 왜냐면 요 두 번째 한 글자가 2니까. 그쵸? 자, 채우기 핸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쭉 드래그 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시면 자, 요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대상자 체험학습의 개수를 구해라.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한 후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 자, d카운터 함수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구하래요. 어떤 걸 구해요? 자, 학습 대상자가 요 성인인 얘네들의 체험학습의 개수. 지금 체험학습 둘이잖아요. 그쵸? 둘. 그쵸? 요거를 카운트 해서 구해라 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카운터 함수는 어떤 함수죠? 카운터라는 함수는 자,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데 자, 빈 셀이 아닌 것들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 그 범위 중에 빈 셀이 아닌 것들이 몇 개냐 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D가 붙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조건이에요. 앞에 D가 붙으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빈 셀이 아닌 것들의 개수를 구하는 게 d카운터 함수예요. 자, 그러면 자, 일단 개수,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공식은 뭐예요? 자,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 쉼표.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몇 번째 열에 있냐? 열 번호, 쉼표, 그리고 조건 범위. 이게 공식이에요. 자, 필드가 포함된 범위는 그냥 B의 4에서 H의 12, 아니면 뭐 J의 12까지 잡아주시면 되고, 열 번호는, 자, 여기 성인인,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우리 학습 대상자 성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있는 셀의 위치가 몇 번째냐? 네 번째에 있다. 그리고 조건 범위는 뭐예요? 학습 대상자가 성인이.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가 고급 필터 할 때 조건처럼 필드명이 포함된 조건 범위여야 돼요. 학습 대상자가 성인이다. 자, 2의 4에서 2의 5까지가 조건 범위여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리고 끝에 AND 연산자 이용해서 또 구하는 것도 해봐야죠. 자, equal D 카운트 함수 가로 열고 자,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 B의 4에서 H의 12. 그러니까 범위를 잡아줄 때는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 그냥 타이핑 했었던 그 범위 있죠? 그 부분만 잡아주셔도 돼요. 그렇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포함만 되어 있으면 된다. 자, 쉼표.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성인 대상자가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잖아요. 네 번째. 그쵸? 그러면 네 번째에 있다. 열 번호를 4. 그쵸? 혹은 여기 2의 4라는 필드명을 찍어주셔도 된다. 열 번호 대신 여기 필드라고 되어 있죠? 필드명을 찍어주셔도 되고 열 번호를 입력해 주셔도 된다. 자, 쉼표. 자, 그 다음에 조건 범위잖아요. 조건 범위. 그냥 얘가 성인 대상자라고 이렇게 성인 2의 5를 찍어주면 절대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필드명까지 같이 포함된 조건 범위여야 한다. B의 4에서 H의 12호 범위 중에 네 번째 열에 있는 자 2의 4에서 2의 5 이 조건 범위에 맞는 개수를 구해라. 그쵸? 엔터 하면 자 일단 3이라고 나오는데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자 더블 클릭해서 끝에 자 결합연산자 AND 붙이시고 큰 따옴표 개 문자열일 경우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한다. 되셨으면 엔터. 자, 구해졌지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유아 대상자 누적 참여 인원의 합계를 구해라. 정의된 이름 대상자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SUMIF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SUMIF 함수예요. 자, 여기서 유아 대상. 그렇죠?
유아 대상의 누적 참여 인원. 지금 얘네들, 그죠? 2개밖에 없네요. 얘네들을 더해서 나타내라. 그쵸? 조건, 유아들만 누적 참여 인원을 더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sum if 함수의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equal sum if. 자, 조건 범위 중에 쉼표, 조건. 이 sum if나 average if나 count if나 자, 요 조건을 넣을 때는 직접 셀을 참조하지 않는 한 큰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오류가 안 나타납니다. 자, 쉼표. 자, 그리고 합계 범위.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 자, 그러면 조건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유아 대상자가 있는 여기 2의 5에서 2의 12가 조건 범위가 되겠고. 자, 조건은 뭐예요? 유아. 이 범위 중에 조건은 유아예요. 직접 써주시려면 큰 따옴표 하시고 유아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유아가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건 누적 참여 인원이니 H의 5에서 H의 12 범위가 합계 범위가 되겠지요. 자, 구해보지요. 자, 2의 14셀을 선택하시고 equal sum if 가로 열고. 자, 조건 범위 어디라고요? 그쵸? 2의 5에서 2의 12. 자, 얘는 대상자라고 이름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셀 주소로 표시가 안 되고 대상자라고 표시가 됩니다. 괜찮아요? 자, 쉼표. 자, 조건은 뭐예요? 유아예요, 유아. 유아라고 되어 있는 셀을 찍어도 되고, 그쵸? 이 둘 중에 하나를 찍어도 되고, 직접 쓰실 때는 그냥 큰 따옴표 하셔서 유아라고 직접 조건에다가 적어주셔야 된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자, 쉼표. 그리고 합계를 구할 건 누적 참여 인원이기 때문에 자, 이 합계 범위는 자, 이렇게 H의 5에서 H의 12가 되겠지요.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가 되겠죠. 자, 됐으면 엔터. 자, 다음 문제 바로 볼게요. 최대 누적 참여 인원, 라지 함수를 이용하래요. 우리 참여 인원은 참여 인원 중에서 가장 높은 참여 인원이 몇 명이냐예요. max라는 함수를 이용해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라지는 그 범위 중에 몇 번째로 큰 거의 값을 구해주는 함수인데 자, 그 셀 범위 중에 K번째, 예를 들어 K번째 내가 1이라고 입력하면 첫 번째로 큰 값, 2라고 입력하면 두 번째로 큰 값, 3이라고 입력하면 세 번째로 큰 값을 나타내줘. 찾아주는 함수가 바로 라지라는 함수다. 자, 간단하니까 해볼게요. 자, 제2의 13셀에 자, equal 라지. 가로 열고. 범위, 뭐 중에? 자, 누적 참여 인원. 자, H의 5에서 H의 12 범위 중에 자, 여기서는 최대 누적 참여 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참여 인원이 몇 명이냐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1이라고 입력하셔야죠. 첫 번째로 큰 값을 나타내라. 자, 엔터 해보지요. 자, 22,500명이 가장 최대 누적 참여 인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대상자를 구하는데 자, 요거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브이룩업 함수. 자, 요거 H의 14셀에 있는 이 체험 유형을 기준으로 그렇죠? 내가 찾고자 하는 요걸 기준으로 얘네들의 학습 대상자를 구해주는 브이룩업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데이터 영역에서 같은 값을 찾아서 원하는 열에 입력된 값을 가져오는 함수가 바로 브이룩업 함수입니다. 자,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값, 기준이 되는 값. 이거는 내가 뭐가 바뀌면 나의 값이 바뀌냐. 자, H의 14셀이 바뀌면 학습 대상자가 바뀌어야 되죠. 기준값은 H의 14가 되겠고. 자, 그리고 기준값부터 범위. 기준값부터 체험 유형이잖아요. 그쵸? 우리 브이룩업 함수는요. 기준이 지금 체험 유형이면 이 체험 유형부터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것부터 오른쪽에 있는 것들만 서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왼쪽에 있는 거는 서치가 안 돼요.
왼쪽에 있는 걸 서치하려면 인덱스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자, 반드시 우리 Vlookup 함수는 기준이 되는 게 지금 이 두 번째 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열부터 기준값부터 잡아야지 앞에 있는 코드부터 잡아주시면 값이 오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열 번호. 그 중에서 내가 범위 잡은 것 중에서 몇 번째 열에 학습 대상자가 있느냐. 그쵸? 그리고 쉼표 옵션. 자, 옵션은 정확한 값을 구할 때는 0 또는 펄스. 자, 유사한 값은 생략을 하거나 또는 1을 넣거나 또는 true를 입력하면 된다. 근데 우리 ITQ 엑셀 시험에서는 유사한 값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체험 유형이 응급처치이면 이 응급처치의 학습 대상자인 성인이 나와야지 얘랑 글자가 비슷한 다른 초등학생이나 유아나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자, 정확한 값으로 우리는 지정합니다. 자, 구해보지요. 제2의 14셀을 선택하시고 equal Vlookup 가로 열고. 자, 기준이 되는 값. 기준값은 뭐가 바뀌면 내가 바뀌느냐. H의 14셀이 다른 걸로 바뀌면 내 값이 바뀌어야 되니까 기준값,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H의 14셀이 되고요. 자, 쉼표. 자, 그 다음에 범위는 범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기준값부터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범위가 어디예요? 그쵸? 체험 유형. 여기부터 C의 5부터 H의 12까지. C의 5부터 H의 12까지. 이게 범위가 되겠고, 쉼표. 자, 여기서 열 번호는, 자, 여러분, 여기부터 1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1, 2, 3, 4 해서 학습 대상자가 4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범위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 중에 1번, 2번, 3번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세 번째에 있는 학습 대상자다 하고 3을 입력해 줘야지 4를 입력해. 여기 무조건 이 앞이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부터 입력해 주시면 안 돼요. 4라고 입력하시면 안 돼요. 범위 잡은 것 중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 3이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우리는 정확히 일치, 펄스 혹은 0을 입력하셔도 되고. 자, 펄스를 더블 클릭. 자, 기준값 H의 14셀을 기준으로 이 범위 중에 세 번째 열에 있는 정확한 값을 구해서 나타내시오. 엔터 해보지요. 자, 학습 대상자. 자, 얘는 성인이에요. 그쵸? 응급처치를 미술 체험으로 하면 유아. 이런 식으로 바꿀 때마다 각각 그거에 대한 학습 대상자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자, 요거는 가운데 정렬. 자, 우리 숫자나 이런 것들은 우측 정렬이고 이런 문자는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누적 참여 인원이 14,000 이상인 행 전체의 다음의 서식, 파랑의 굵게를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누적 참여 인원에 따라서 1,400명 이상이면 파랑의 굵게로 지정해라. 자, 그러면 일단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B의 5에서 J의 12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자, 홈 탭으로 들어가셔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시고 자, 여기 다음 수식의 참인값 서식 지정 요 아랫부분을 클릭해 주셔서 자, 여기에 조건을 적는 거예요. 조건은 누적 참여 인원이 14,000 이상.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누적 참여 인원을 찍어 보세요. 그러면 절대값으로 H와 5셀 앞에 달러가 이렇게 붙는데 자, 얘는 이 H의 5만 탐색하는 게 아니라 H의 6, 7, 8, 9 쭉 H의 12까지 탐색을 해서 14,000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요 열 앞에는 달러가 붙어 있어도 되지만 자, 요 행 앞에는 요 달러가 사라져야 돼요. F4를 하나, 두 번 누르시면 열 앞에만 달러고 행 앞에는 달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요렇게 요런 혼합 참조로 만드신 다음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뭐보다? 14,000. 14,00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오른쪽 아래 서식으로 들어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자, 굵게로 지정하고 자, 그 다음에 색을 선택해서 자, 표준색에 뭘로요? 파랑. 표준색에 파랑으로 지정하시고 뭐예요? 확인. 그리고 또 뭐예요? 또 확인. 눌러주시면 14,000 이상인 것들의 행 전체에 파랑에 굵게로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